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직장인 저금리 대안대출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특별히 여기에 제가 직장이란 문구를 넣었죠. 그 이유는 현재 이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은 직장인,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타깝게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고금리 다중채무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사실 이 모든 채무를 통합을 해서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안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겠죠. 과다 채무, 그리고 뭐 신용 점수가 낮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연체 기록, 연체 이력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여기다가 뭐 재직 기간, 이게 또 안 돼서 짧아서 안 되는 분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대출이란 것은 이제 채무자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상담사님 그 영상을 다 뭐 많이 봤는데 내가 다 해당되더라. 다 해당되는데 이거 딱 하나만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딱 걸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아니면은 이거 딱 하나 안 되고 다른 거 다 되는데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는 대출이 안 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10가지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이 10가지 9개 맞고 하나만 틀려도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간혹가다 간혹가다 아니라 모든 고객님들은 안 되면 제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3개, 어떤 분들은 4가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맞춰도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제가 3가지를 얘기했다면 이 3가지 조건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 3가지를 다 맞춰야 되고, 4가지면 4가지 다 맞춰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대출한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가 좀 부족해서 아니면 조금 미미해서 또 더 고금리 쓰고, 그러면서 또 고금리 쓰고 이래서 고금리 다중채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분들 딱 2부류로 제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상담사 통해 가지고 고금리의 다중채무, 고금리 이 다중채무를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다, 통합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통대안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됩니다. 뭐 통대안 길게 설명할 것도 없는데 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통대안이란 것은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먼저 저희가 선상환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대출을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오른 신용점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다시, 그러니까 고금리로 받았던 것들을 저금리로 대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대로 다시 대출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 대부분은 저는 통대안을 이용을 해야 된다면 일단은 연봉의 100% 이상이신 분들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연봉의 100% 이상이신 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통대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봉의 100%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 쳐. 그럼 이 반대로 연봉의 100% 이하는 좀 그런데 미만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얼마 차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하하고 미만은 좀 될 것 같아. 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도 통대안을 대부분 추천드립니다. 상담사들은 대부분 통대안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통대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통대안을 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좀 거쳐보라고, 이거 하나 좀 거쳐보시고 이게 안 되면 통대안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드리는데, 연봉의 100%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은행 방문해요. 은행 방문해가지고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뭐 대출이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걸 좀 주의 깊게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북의 담당자한테 내가 사실 대출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급한 마음에 여기 은행에서부터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이금융권부터 내가 대출을 잘못 받아버렸다. 그래서 여기 은행이 내 주거래 은행이니까 이쪽으로 그냥 얘네들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묶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대출이 필요해서 왔어요 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사실 은행에서는 가지고 있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없어요.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대로 은행 가서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통대안 안 해도 되잖아. 통대안 안 하고 그냥 바로 은행으로 대안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도 자격은 갖춰놓고 가야죠. 자격도 안 갖춰놓고 가서 은행 가서 하면 일단 전산부터 탈락이 돼버리니까. 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먼저 은행 가서 신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직 기간, 그 다음이 신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 일단 회사 규모가 크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렇지 않으면 일단 1년 이상이 가장 안전해요. 1년도, 작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니까 작년 내가 4월달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1년 넘었네? 이거보다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2월 이전에 입사하신 분,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은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 서류로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올해께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께 나와요. 작년 한 해 연봉이 나와 있는 거죠. 그걸로 소득을 많이 먼저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 중간에 입사해버리면 1년치가 꽉 안 차잖아요. 그럼 그걸 나누기 곱하기 해가지고 1년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온전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이 나와 있는 원천을 더 선호합니다.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작년 재직기간이 1년 꽉 차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신용. 이게 가장 문제죠. 재직기간이야. 시간만 지나면, 세월만 흐르면 어떻게 해서든 맞춰지는데 신용은 쉽지가 않죠. 자, 처음으로 대안하고 싶으신 분들이 누구라겠죠? 바로 고금리 다중채무자분들이요. 고금리도 고금리지만 여기 있는 이 다중채무가 여러 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 건이신 분들이 과연 신용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들 신용이 낮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걸로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연봉이 이제 100% 미만이니까 두세 개 이용해가지고 다행히 신용이 좀 좋으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 받았거나 아니면 이게 여러 건이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용이 많이 하락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신용 점수는 K12 있죠. 은행에서는 K12 점수를 좀 비중 있게 봅니다. 나이스보다. 그러니까 올크레딧이죠. K12 점수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73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순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고객님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정보를 받아보거나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730점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은행에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고금리 다중채무자이신 분들이 KCB, 올크레딧 점수가 730점 이상인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 이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요? 나는 그냥 이건 무조건 땡이요? 안 되는 것이요? 무조건 통대안 해야 돼? 또 그렇진 않죠.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점수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 점수는 올려야 되는데 다중채무를 일단 통합을 하자는 거죠. 채무 통합. 은행에서 일단 안 되니까 내 신용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 이금융권 있잖아요. 이금융권으로라도 일단 최소 건수로 통합을 해놓는 거예요. 대출 건수가 5건에서 1건으로 딱 줄어들었다. 이게 한 건으로. 양은 똑같지만, 대출 금액은 똑같지만 한 건으로 이게 딱 줄어버렸어. 그러면 5건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팍 올라가게 되죠. 그런다고 또 정말 이거 통합해놓으니까 신용수가 바로 730점 넘어버렸네? 그래서 바로 은행 또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 대출이 발생돼 버렸잖아요. 그것도 이걸 통합하는 금액이니까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많은 금액이 이금융권에서 폭 생겼다. 그러면 그 신용 점수는 되더라도 그 이후로 또 부결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고 신용 점수가 올라왔다. 그럼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통합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신용 점수가 730점 이상 되었다. 그러면 그때 은행에 방문해가지고 한번 문의를 하세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받은 이금융권을 이쪽 내 주거래 은행이 당신들한테 좀 대안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래가지고 대안이 되면 땡큐. 진짜 땡큐. 안 돼. 그래도 은행에서 고임 이금융권 써서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때는 방법 없죠. 이리 가야지 뭐. 이게 저는 순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봉의 100% 이상이신 분들은 은행에서 요즘 100% 이상이 안 나와요. 아무리 직군 좋아도 공무원도 요즘 100% 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 대출이 이제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100% 이상이신 분들은 뭔 방법을 써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통대안을 이용하지만 100% 미만이신 분들은 일단은 은행에 가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만다. 안 되면 그냥 이거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저금리로 대안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